엔비디아 젠슨함 회장님만 알지 않을까요? 작년까지 기다렸던 게 사실은 1년 넘게 기다렸죠. HBM 수율 퀄테스트 통과.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화되는 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HBM4 정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최근 기사로 봤을 때는 블랙웰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삼성전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젠슨함 CEO가 얘기한 것은 제가 기사로 보긴 봤어요. 안녕하세요. 류한타증권 부천에서 근무하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러프하지 않은 알찬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죠. 작년뿐만이 아니고 재작년 2년 3년 연속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와, 우리가 미국보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거는 홍콩, 중국 증시, 이렇게 굉장히 이머징 쪽, 아시아 쪽이 좋은데, 막상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수가 최근에 2600을 넘었었거든요.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넘겼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시장이라 함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오르고 그리고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오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은 다른 분들이 좀 수익을 내고 좀 싼 자산을 사고, 이런 건전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대부분이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좀 싼 주식 몇 종목만 강하게 시총 상위 종목만 땡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밀리긴 밀렸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피를 짚을지도 좀 약간은 영업 현장에서 봤을 때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시총 상위 중후장대 산업재 그런 주식 종목들이 어떠냐면, 또 한 번 쉬면 또 오래 쉬거든요. 삼성전자 쉰 거 보셨죠? 물론 또 다르게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좀 그런 바람에 요것을 저희식 표현으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오른 자산을 팔고 싼 자산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한정된 자금 가지고 여러 업종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터주를 팔고 방산주를 산다라든지, 그러면 엔터주 보유자는 와, 이거 우리 올해 엔터 BTS 제대한다고 좋았는데 잘 가는 주식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내가 여기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매매에 대한 거는 주식시장에 있으면 항상 하는 고민이긴 한데, 이렇게 고민이 뭐냐면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안 좋을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와, 미국보다 좋아, 미국은 항상 빠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약간은 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시장이라고, 일단은 최근 시장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공매도를 사실은 제가 지난번 공매도 재개할 때 저희 채널 나온 지는 제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채널에서 했던 영상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종목을 꼽아서 하는 거기보다는 많은 종목을 그냥 하더라. 그리고 막상 매매를 하다 보면은 외국인이 공매도 한 종목이 오를 때도 많더라. 항상 무서워할 필요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작년까지 주식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수급 공백입니다. 자금이 안 들어와요. 이 한정된 자금 안에서만 뺑뺑이 돌듯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팔고 여기 사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수급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수급이 부재한 거죠.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일부 롱 자금, 여기서 말하는 롱 자금이 뭐냐면은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베팅한 걸 롱 자금이라 그러고요. 빠지는 거 베팅한 걸 숏 자금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롱숏이라 그러잖아요. 롱숏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숏이 바탕이 돼야지 롱 자금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수급 공백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혹은 외국인들이 숏을 공매도를 치는 종목 반대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쪽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 좋아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다라는 종목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적은 요만큼 있는데 로봇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러니까 실적보다 너무 고평가된 종목이다 싶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공매도를 하게 되죠. 사실 작년에, 요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식하셨던 분들이 제일 큰 고민을 제가 한 번만 꼽아보자면은 내 물린 주식일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주식을 했을 때, 뭐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했을 때 그때야 코로나 시작하고 공매도가 없어진 시장의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종목이 되는 종목만 가고요, 빠지는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받아서 3달 빠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빠집니다. 그거 1년 동안 빠지는 거 종목 들고 있으신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반토막 심하다 그러잖아요. 70%입니다. 80%. 1,000만 원 샀으면 300 남아 200 남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제가 옹호하는 편도 아니고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가는 것만 막 가고 혹은 빠지는 것만 소외돼서 빠지는 이런 시장은 좀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숏 플레이라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숏을 했지 않겠습니까? 빠지면 어느 순간 돼서 내 목표한 주가가 빠질 만큼 예를 들어 만 원짜리가 15% 목표로 8,500 원이 됐어요. 그럼 그 숏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커버라 그러죠. 사야 돼요. 사서 갚는 거죠. 그쵸? 그걸 숏 커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 사니까.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들은 아무도 사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짜증나 해서 던지는 소위 스트레스성 매도 때문에 주가가 줄줄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은 빠지더라도 계단식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사실 저희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저희 그 코로나 이전 시장에서는 뭐 종목이 빠질 수 있겠죠. 있는데 이 종목은 언젠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많이 빠지면서 저 고객이랑 합의를 해서 소위 물타기라 그러죠. 많이 사는 물타기를 세게 벌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고객과의 합의, 뭐 박 부장 나 이건 한번 너무 될 것 같은데 요쯤에서 들어가는 게 어때?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보기에도 이 업황은 바닥 지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빠지기만 해요. 업황이 안 좋아도 빠지고 안 좋다가 조금 좋아져요. 그때도 안 들어오는 거죠. 너무 좋은 것들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삼양식품, 불닭볶음. 근데 다른 음식료는 쳐다도 안 보는. 농심도 좋고 뭐도 좋은데 안 쳐다보는. 작년에 그랬어요. 지금 올해 초까지도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매도를 좀 준비하는 쪽으로 소위 너무나 갔었던 1등 주식이 아닌 2등 주식도 혹은 꼴등 주식도 갑자기 팍팡팡 튀는 그리고 1등 주식에 공매도를 하기 전에 어떻죠? 대차 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대차 빌려놓는 걸 의뢰한다는 거예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들고 있으면 승질이 나긴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 측면에서 아까 공매도의 효과를 여쭤보셨으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너무 슬픔과 나의 그 소외와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건 지켜보시면서 제가 다음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방산 혹은 조선 섹터 안에서 혹은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한 두 개만 세게 갔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한 1-2주 전부터는 소위 안 쳐다봤었던 B라는 주식이 갑작스럽게 튀어요. 근데 B라는 주식은 작년 기준,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각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게 치는 각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소외가 되어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기 때문에. 소위 줄줄줄줄 샌다 그래. 그거 미치거든요. 미쳐요. 줄 세니까는 쪼끔만 팔더라도 급락이 나와요. 몇 천만 원 갖고 있더라도 왜냐면 매수가 없으니까는. 그 호가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짜증나요. 그 스트레스성 매도라 그럽니다. 계속 시장이 그러다가 밑에 있는 것도 계속 거래도 없다니까요. 그 조금 기관 투자가 그 개인 저기 외국인 조금 팍 사면 팍 올라요. 시총 사이즈는 이만큼 큰 뭐 조 단위 사이즈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안 쳐다봤었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혹은 그런 2등주, 3등주 혹은 그런 거에 적당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고요. 너무 1등주만 좋은데 솔직히 너무 1등주 좋은 건 좋죠. 갖고 있는 분들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적당히 눌리면은 다시 우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열흘에 난 물론 조금 시작되긴 한 것 같은데 조금씩은.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공매도 타겟 될 것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거나 혹은 좀 고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미리 올랐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딴청하고 계신 거. 내 건 아닐 거야.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 포트를 모르니까는 "이거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많이 올랐거나 근데 실적 대비 소위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 뭐냐면은 한국 시장의 내러티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것 같은 이유. 로봇이 젠스항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잘 갔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혹은 이럴 것 같은 거. 그걸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내러티브성으로 실적 없이 많이 오른 것들은 일종의 공매도의 첫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뭐 다 팔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감내 가능한 수준만큼을 조금 덜어 두시면은 그때 공매 시장에 빠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런 내러티브가 발동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계좌 안에서 다음 운신의 폭을 할 수 있게 계좌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꽉 주식만 꽉 차 있고 팔기도 싫고 요것도 내 새끼 같고 요것도 내 새끼 같고 얘는 물려서 나쁜 새끼 얘는 좋은 아이 이러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어렵나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주식을 다 안 갖고 있으면 돼요. 1,000원 안으로도 사시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쵸? 찔리시는 분은 있으시죠? 10,000원 남아있으면 10,000원짜리면 없네요. 1억이라는 금액을 하신다면 적어도 2-3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은 뺐다 다시 넣어도 되고요. 아깝다 하시면은. 근데 그 안에 예탁금도 이자 조금씩 받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그 운신회복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뭐가 이 다음에 주도주가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주도주라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굉장히 전지전능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참여자들의 생각의 종합일 겁니다. 그런 섹터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내러티브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올랐었던 거 그냥 편하게 조선이랑 방사는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재차 다시 그쪽이 주도주가 될지 이거는 일단 시장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 공매도 시작해보고.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고무적이죠. 최근에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정말로 싼 시점 5만 원 초반대 그리고 PBR 지표로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9배 언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PBR이라고 하면 청산가치 그 회사에 가진 자산이라든지 공장, 토지 다 합친 거랑 시가총액 비교해봤더니 그거보다 주식이 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큼 싸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이 PBR 싼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내 자체가 굉장히 접벽하는 상태긴 맞아요. 일단 그렇고요. 안 좋았죠. 왜냐면 싼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고 반도체 칩스법이라 그러죠. 바이든 때 사실은 안타깝죠. 미국 가서 공장 지으라고 막 압박을 했는데 보조금 안 준다고 칩스법은 좋지 않다. 굉장히 좋지 않은 영어식 표현에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의 뭔가 악재들, 반도체뿐만 2차전에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런 악재들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5만 원, 2천 원, 5만 원, 1,000원대 싼 상태였어요. 싼 상태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으르렁대고 글로벌 매크로가 안 좋아지고 미국 경시주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 거기서 살린 거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입니다. 자사주 매수를 1,000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3조로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계속들을 한다고 하니까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죠? 싸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3조를 살 수가 없고요. 500억이든 1,000억이든 매일 나눠서 매수, 사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으로 못 팔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일단 5만 원 초반대의 하방을 받쳐놓는 걸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 공시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 하는 게 한두 달 정도 시작이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6만 전자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는 편하게 뭐가 있을까요? D램과 그리고 작년에 화제가 되었었던 HBM이 있습니다. 편하게요. 근데 D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PC 같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상대적으로 HBM보다 저사양의 D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팔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진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돼야겠어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되고 혹은 휴대폰 교체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PC 교체 사이클이 와야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강력하게 올랐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들 많이 매수하셨죠. 10만 원 전에서. 그죠? 빅사이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때 올랐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올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작년에 계속 금리 인상했죠. 유동성 없다 그러죠. 물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휴대폰을 감히 바꾸려 하겠어요. PC는 제 노트북을 제가 3년 반째 쓰고 있거든요. 잘 돌아갑니다. 좋은 거 사니까는.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한번 했어요. 10몇만 원 주고. 얼마나 잘 됩니까? 기술력도 좋고요. 어찌됐든 어렵다가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중국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구환신 정책을 펼칩니다. 이구환신 정책이 뭐냐면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진다. 라는 표현을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 부양책인데 이 소비 부양책에 편하게 휴대폰 살 때 요만큼 보조금을 얹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바꾸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보조금 주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어. 그런데 작년에 이관신 정책이 시행이 돼서 시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삐딱하게 쳐다봤어요. 왜냐면 작년 9월, 10월, 11월 뭐 있었죠? 미국 대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될지도 몰랐고 트럼프가 되면 또 들이다 싸울 것 같고 예전처럼 무역 분쟁처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볼 시장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미국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했고요. 그때 트럼프 되면 또 얼마나 악재가 퍼져 얼마나 이것을 고민하는 시기였죠. 근데 근데도 중국 계속 그 정책을 했어요. 해서 1월 달부터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나오는 게
게 휴대폰이 잘 팔리기 시작을 했고, 물론 삼성 휴대폰도 조금 약진하긴 했지만 중국산 휴대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중국향 소부장 업체들이 좋아요 요즘. 중국에 납품하는 것.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은 시장 인정을 하는 거죠. 아까 5만 원 초중반대의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가 받쳐주고 있고, 이관신 정책을 통한 글로벌 레거시 디램 업황이 좋아지니까 여기서 원래 싼 주식인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지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렸는데 한 달 보름 기다려도 외국인은 야속하게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밑에서 10% 오른 거면 강력한 거 맞죠. 그래서 강력하게 최근에 오르고 있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율과 고객 확보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엔비디아 젠슨 회장님만 알지 않을까요? 작년까지 기다렸던 게 사실은 1년 넘게 기다렸죠. HBM 수율 퀄리티 테스트 통과.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화되는 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HBM4 정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최근에 들은 기사로 봤을 때는 HBM 쪽에서 우리 알고 있는 그 블랙웰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블랙웰 울트라 모델에 삼성전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젠슨 CEO가 얘기한 것은 제가 기사로 보긴 봤어요. 근데 그런 일종의 말은 그전에도,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고 싼 단가로 가져와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HBM 시장에서 일부 는 들어와 있는 건 맞긴 맞지만, 우리가 엔비디아 향으로 강력하게 공급이 되는 이런 시즌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쭤보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제가 신나게 HBM 말고 디램만 얘기를 드렸죠. 이구환신. 그랬는데 HBM이 만약에 실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된다 하면은 주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지금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 얘기를 하는데 HBM 밸류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레거시 쪽 오를 것 같은 것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최근에 트렌드포스에서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을 냈는데 2분기부터 조금씩 3분기 올라가요. 주가는 올라갈 것 같을 때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막상 올라간 순간에는 또 안 올라요. 미리 선반영돼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기가 아까 외국인 들어오는 시기와 거의 궤를 비슷하긴 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HBM은 플러스 알파다 됐으면 좋겠다.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삼성 휴대폰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돼야 되면 좋겠고, 그것은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번 엔비디아 GTC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많은 부분 회자가 됐을 텐데 요건 주식 얘기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은 CES 때 엔비디아 벤슨 회장님이 많이 얘기한 게 로봇이었어요. 그렇죠. 로봇이었고 피지컬 AI, 자율주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올랐다가 최근 한 달 전쯤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GTC를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해사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젠슨 회장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 폭락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제로의 선반영이죠. GTC. 우리 국내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로봇 섹터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섹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로봇도 그렇고요. 일단 요거는 주식 선반영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GTC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GPU, 루빈, 블랙웰 이런 것들의 상용화라든지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장이 빠질 때 있잖아요. 빠질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AI의 수익성 논란, 그리고 언제 그 캐파 뭐냐면 계속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하는 거가 줄어들 것 같아 모른다. 그래서 가끔 급락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금 줄였다. 요 기사 하나 때문에 폭락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센티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GTC에서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구체적이라 하면 시장은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AI 사이클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거를 일단 GTC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만간 삼성전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얼만큼을 하느냐 보여주느냐, 최근에 올랐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주식 입장에서 추정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추정치라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회사 탐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1분기에 얼만큼 나올 것 같다라는 숫자입니다. 숫자의 평균치를 추정치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바라볼 때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영업한 1분기의 수치가 높았겠습니까? 작년 안 좋았잖아요. 낮았죠. 근데 최근에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뭡니까? 높아진 추정치보다 발표할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편하게 예를 들어서 5조 예상한다 치겠습니다. 근데 최근 추정치가
올라서 5조 3천억이 됐어요. 그럼 발표를 5조 6천억은 해야 되는 거죠. 5천억이나. 그래야지 주가가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주식은 실적 발표 시즌. 앞으로 이제 4월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내러티브보다는 숫자에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특히 추정치보다 얼만큼 더 나와 덜 나가느냐. 그리고 이거죠. 추정치보다 요만큼 덜 나왔는데 폭락하는 현상도 많이 나와요. 요만큼 100억짜리가 95억 나왔는데도 폭락을 해요. 20%씩. 그거는 국내 수급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추정치보다 안 좋은 건 일단 팝니다. 기관들이. 근데 아까 뭐였어요? 매수 수급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파는 족족 빠지니까 막 10% 20%씩 빠지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가끔 주식하시다가 이런 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최근에 뭐 엔터주도 그랬었어요. 얼마 안 나오지도 않았는데 3일 연속 아주 박살을 내더라고요. 근데 25년도 추정치는 좋아요. 언제 좋을까요? 1분기 실적 내놓으면서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은 1분기 실적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갭이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좀 잔인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안 나왔다고 들이다 패니까. 그래서 일단 말을 길게 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추정치보다 더 나온 덜 나온지가 중요하다. 아니고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매크로인데 아까 우리가 이걸 더 사고 덜 사고 매크로잖아요. 그런데 이 매크로가 사실은 매크로보다 트럼프 입을 더 봐요, 요즘은. 그러니까는 편하게 트럼프랑 베센트 장관이 얘기할 땐 장이 빠지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땐 올라요. 이런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시장의 트리거는 관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사후 관세부터 시작해서 뭐 나라별로 좀 차등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걸 뭡니까?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내용이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일단 대응하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국내 시장이랑 밀접한 변수라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굉장히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긴 하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작년보단 덜해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이게 실적 측면이 봤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2년 전에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무슨 얘기 많이 했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PR 100배라 그랬어요. 더 올라가니까 150배래요. 이 비싼 걸 어떻게 사? 그런데도 1년 넘게 올랐죠. 1년 반 동안.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 기준으로 한 20배, 30배 사이입니다. 실적은 올라갔으니까 PR 개수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실적 그만큼 채워진 거예요. 근데 2, 30배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한 4배면 4배, 3, 4배, 삼성전자 6, 7배. 이러니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우리나라 주식들이 싸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 더 쌌죠. 작년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막상 밸류에이션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건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작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국내 쪽이 강한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조금 싼 쪽 가치주스러운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요즘 뉴스 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서학개미 분들 걱정하는 뉴스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뭐 작년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좋아야지 우리도 좋아지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 주가랑 국내 시장이랑은 조금 디커플링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오를 때 같이 오르긴 하는데요. 많이 빠졌다고 우리가 무조건 빠지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밸류 차이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